안녕하십니까, 소선생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EBS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네 번째 이제 조건부 확률의 레벨 2, 3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이제 레벨 2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나온 5개의 눈의 수의 곱이 2의 배수이지만 4의 배수는 아닐 확률을 구해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의 배수이지만 4의 배수는 아니다 라는 건 5개 눈을 곱한 건데, 그러면 2 곱하기 이렇게 홀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2의 배수인데 4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거는 2 곱하기 홀수가 2의 배수고 4의 배수는 2의 제곱 곱하기 어떤 수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2의 배수는 돼야 되는데 4의 배수가 아니려면 지금 요렇게 만들어져야 돼. 그치? 2의 배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2나 6이 어떻게 될까? 한 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홀수가 돼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야만 2의 배수는 되고 3의 배수는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러면 2 또는 6이 한 번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쵸? 3분의 1일 거고요. 나머지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 그랬어. 5번 중에서 몇 번이? 3번이 홀수가. 그러니까 홀수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2나 6이 5번 중에서 한 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5번 중에서 한 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나머지 4번은 전부 뭐가 돼야 돼요? 홀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자 답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값은 얼마냐라고 하면 48이 아니죠. 16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48 맞죠? 48분의 5.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곱사건의 확률이 6분의 1이고, 자, 이 곱사건의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B분의,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뭐가 될까요? P, A, 곱 B,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P, B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 거잖아. B가 발생했는데 A도 발생하는 경우와 A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B가 발생하는 경우 분의 P, B 곱 A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값을 그대로 준 거야.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분의 6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6분의 3이니까 6분의 4고요. 6분의 1이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함수 f에 대해서 이거일 때, 자, 이거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자, 1하고 3이 대소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1, 2, 3, 4가 정의역이고요. 공역이 1, 2, 3, 4인데 지금 1하고 3은 대소 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4C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하고 4는 이 4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되니까 4의 제곱. 이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6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6인데 이 중에서 얘네 둘을 더했을 때 4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라고 뭐 얘기한 거야. 그러면 F1하고 F1을 더했을 때 4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얘가 만약에 2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때 F3은 어떤 값을 가질까요? F3은 F3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 지금 F3하고 F4 이런 값들도 해야 되는데 이제 봐봐. 얘네들이 2가 될 때 F1하고 지금 F3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F1이 커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얘네 둘이 2를 가지면 얘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F4는 어때요? F4는 1부터 4까지 아무거나 올 수 있으니까 이 경우가 총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F1하고 F2가 있는데 얘가 4가 되려면 1, 3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F1이 1을 갖게 되면 F3은 선택할 게 없으니까 이 경우는 없고요. F1이 3일 때 F2가 1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F3은 1이나 2를 선택할 수 있고요. F4는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2가지, 여기 4가지. 그래서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96가지고요. 요 2개를 더한 12가지. 그래서 96분의 12, 12로 약분하면 8분의 1.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실을 이용한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 일주일에 3일 이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줬으니까 A, B, C 찾는 거겠죠?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자,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이만큼이에요. 아니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일 확률은 14분의 5다라는 거야. 자, 14분의 5인데 전체가 몇 명인데 70명일 때 14분의 5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일단 써볼게요. 70명 분의 여기가 12 더하기 A잖아. 이게 14분의 5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7의 배수니까 자, 요거를 14로 나눠도 되겠죠? 얘가 5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12 플러스 A는 25가 되니까 A는 13이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A가 13명이라는 것을 첫 번째 문제에서 계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일 때 3학년일 확률을 P1 그랬어.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일 때 50명, 그 중에서 3학년일 확률 B, 그러니까 50분의 뭐가 B가 P1이 되는데 지금 보세요. 12명, 13명 구했으니까 B는 지금 25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P1이라는 값은 50분의 25니까 P1은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거. 임의로 선택한 3명, 학생 3명, 학생 1명이 3학년 학생일 때, 자, 3학년 학생일 때, 자, 이만큼이죠? 이때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일 확률을 P2라고 했습니다. P2. 일주일에 3일 이상. 25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관계를 갖는다. 자, 그러면 P2라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5 플러스 D분의 얼마? 25. 이게 P2인데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P1이 된대요.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5니까 25 플러스 D분의 15가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25분의 D가 3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D는 5가 되었다. 그래서 D가 5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 총 20명, 12, 그러니까 C는 8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B 플러스 C니까 25 더하기 8,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이제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5번부터인데 5번을 보면 수직선의 원점에 P가 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약수이면 그랬어. 그러니까 3의 약수니까 1하고 3이 나오면 이런 뜻이죠. P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가고요. 3의 약수가 아니면 그랬으니까 2, 3, 4, 5, 6이면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키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반복하여 P의 좌표가 처음으로 6 이상이 되면 이 시행을 멈춘다. 그러니까 한 칸 또는 두 칸을 갈 건데 이것을 6 이상이 되면 시행을 멈출 거래. 근데 4번 이하의 시행에서 멈출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4번 이하의 시행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인데 한 번에 최대 2칸까지 갈 수 있으니까 3번 만에 끝날 수가 있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 3번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4번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 3번 만에 끝난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두 칸 가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거지. 그치? 그럼 4번 만에 끝난다는 경우는 4번 만에 끝난대요. 그럼 4번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4번을 했을 때 6 이상이 돼서 멈춘다는 것은 이제 이 5번째, 이 3번까지가 5까지 된 거야. 그래서 이 4번째에서 6이 되거나 6을 넘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처음에 1 갔다가 1 한 칸 가고 한 칸 가고 2칸 갔어. 그럼 현재 4칸 갔지. 그치? 그러면 이제 6칸이 되면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4번만이면 또 2칸 가면 끝나죠.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한 칸 가고 2칸 가고 2칸 갔는데 총 몇 칸이야? 5칸 갔지. 근데 또 한 칸을 간 거야. 그쵸? 이렇게 해서 6이 딱 돼서 4번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6을 넘을 수도 있죠. 뭐 한 칸을 갔는데 2칸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지? 5죠, 5.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얘랑 지금 똑같아. 근데 마지막에 여기서 2칸을 가면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2칸 하면 어떻게 돼? 3번 만에 끝나버리니까 지금 4번 이하에서 4번 이하에서 시행을 멈추는 경우는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한 칸을 갈 확률은 얼마냐면 주사위에서 1하고 3이 나올 확률이니까 한 칸을 갈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2칸을 갈 확률은 3분의 2가 되니까 얘는 2칸이니까 3분의 2가 3번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렇게 처음 3번이 순서가 한 칸, 한 칸, 2칸, 2칸, 한 칸, 2칸 이렇게 돼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얘가 총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한 번 갈 확률이 3분의 1이 2번이고요. 3분의 2가 한 번이고 마지막에 무조건 2칸 가야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결국 계산을 하면 요게 3가지고 3분의 1이 2번 곱해지고 3분의 2가 2번 곱해질 때니까 얘랑 똑같겠죠? 그리고 얘도 얘만 좀 다르겠네요. 얘는 이렇게 되면 요게 3가지인데 얘는 3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한 번, 3분의 2가 2번, 3분의 1이 한 번, 3분의 2가 2번 하고 3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지금 봐봐. 요 경우가 이거니까 얘는 이거 똑같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계산해 보면 얘는 27분의 8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요거 정리하면 요렇게 3 하나 없어지겠죠. 그러면 27분의 4 곱하기 2니까 얘가 27분의 8이 되고 똑같네. 자, 얘도 이렇게 약분되면은 27분의 8 이렇게 돼서 확률 3개가 전부 다 똑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3개를 다 더하면 27분의 16 이렇게 27분의 24죠. 27분의 24 이렇게 돼서 9분의 8.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좌표 평면에 12개의 점이 A, B 이렇게 12개가 있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모든 삼각형의 집합을 S라고 하자.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 12개에서 3개의 점을 뽑고 이렇게 4개 중에 3개 뽑는 경우를 빼고요. 이렇게 3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들 이 경우들을 다 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 정리할 거고 자, S의 원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삼각형의 넓이가 2이고 적어도 한 변이 좌표축에 평행한 삼각형일 때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지 말고 넓이가 2고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삼각형일 때 이 경우를 찾은 다음 그 중에 직각삼각형인 경우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봐봐. 넓이가 2가 되려면 일단 좌표축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X축에 평행할 때 넓이가 2가 되려면 여기
요걸 밑변으로 한다고 하면 요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넓이가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y가 2인 이 값들 위해서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이게 넓이가 2죠? 하나, 둘, 얘도 3개죠? 그 다음에 요렇게 4개. 이렇게 4개가 넓이가 2죠. 그러면 또 요렇게 옮기면 어떻게 될까? 여기도 똑같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리고 셋, 4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4개, 요렇게 4개. 그럼 반대쪽에 여기서도 4개, 여기서도 4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총 16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언제? X축에 평행할 때. 자, X축에 평행할 때는 총 16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Y축에 평행하게 할 때는, 자, 여기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이 경우에 넓이가 2가 되려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X축에 평행한 경우하고 겹치죠. 그러니까 넓이가 2가 되면서 Y축에 평행한 경우에 대부분이 X축에 겹치니까, 지금 이 경우밖에 없어. 안 겹치는 건. 그쵸? 이렇게 하나, 요렇게 2개. 그 다음에, 요렇게 가면, 요렇게 3개, 요렇게 4개. 그래서 16개에다가 4개를 더한 총 20개가 바로 뭐냐면 넓이가 2이고 적어도 한 변이 좌표축에 평행한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때 직각삼각형이 몇 개냐고 찾으면 돼요. 그럼 직각삼각형 우리가 아까 구했었지. 자, 요렇게 1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2개입니다. 그쵸? 그럼 또 요렇게 하나고 요렇게 하나. 그러니까 요거일 때 4개. 그럼 반대쪽에도 똑같이 4개가 있겠지. 그래서 8개. 그래서 정답은 20분의 8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4로 나누면 2, 5.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고요. 6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는데, 자, N의 배수니까 N이 1, 2, 3, 4, 5, 6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해라. 자, A 합집합 B가 6, 5래. 자, 우리가 이걸 정리해보면 지금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니까 A는 지금 1, 2, 3, 4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PA 합집합 A 합 B의 경우는 1, 2, 3, 4가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하나가 뭐냐면 5나 6이 들어가겠죠. 그럼 5 또는 6을 지금 뭐 하는 거야? B는 무조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5 또는 6을 포함하려면 이 n이라는 값이 어떤 값이 돼야 될까요? n이 1이면 포함되고 1의 배수면 포함되고 2의 배수면 6이 포함되고요. 3의 배수면 6이 포함되고 4의 배수면 포함 안 되죠. 5의 배수는 5가 포함되고요. 6의 배수는 6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 또는 6이 들어가려면 n은 1, 2, 3, 5, 6 중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n이 1이잖아? 그러면 b가 어떻게 되냐면 1의 배수니까 1, 2, 3, 4, 5, 6이 돼버려. 그지? 5 또는 6이 하나 와야 되는데 둘 다 와버리니까 이때는 합집합이 전체가 되니까 확률이 6분의 5가 아닌 1이 되니까 n이 1인 경우는 제외하고 이제 뭐만 찾으면 될까요? n이 2일 때, 3일 때, 5일 때, 6일 때 a와 b가 서로 종속인 관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지? 이런 의미예요. PA 곱 B의 확률이 PA와 PB의 곱을 했을 때 둘이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되지? 독립이 되고요. 같지 않으면 종속이 되니까 이때의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n이 2일 때. 자, n이 2라는 것은 B는 지금 어떤 애가 되냐면 2의 배수니까 2, 4,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건을 만족하죠. 자, 그럼 PA 곱 B는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A는 1, 2, 3, 4고 B는 2, 4, 6이니까 겹치는 게 2, 4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확률은 6분의 2가 될 거고요. 자, PA는 6분의 4죠. PB는 6분의 3입니다. 자, 이걸 곱해 볼게요. 그럼 이 둘이 같니? 36분의 12예요. 그쵸? 얘를 이렇게만 약분해도 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분의 2 이렇게 되네. 그럼 이게 성립하지 지금. 그럼 이때는 무슨 뜻이라고? 독립이 되니까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n 이퀄 3이다. 그러면 b는 3의 배수니까 3하고 6 이렇게 두 개인 거예요. 그러면 교집합은 뭐야? 교집합은 6, 3?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은 이때 얼마가 돼? 6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맞지? 그럼 얘는 6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PA는 똑같이 6분의 4고요. PB는 6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 볼까요? 이거는 벌써 잘못됐지. 그지? 얘가 2고 얘가 3이면 얘는 9분의 2가 되고 얘는 6분의 1이 되니까 값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종속이라고 부른다. 그럼 n 이퀄 3일 때는 성립했네요. 자, 이제 n 이퀄 5일 때를 봅시다. n 이퀄 5다. 그럼 b는 5의 배수니까 5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얼마인 거야? 0입니다. 0. 그쵸? 그러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되지. 그치?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종속이냐 독립이냐를 구별해야 되니까 얘가 0이면 보세요. 이때 PA는 여전히 6분의 4고 PB는 6분의 1이 되니까 이때 이 값은 당연히 0이 아니니까 얘도 종속이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n 이퀄 5일 때도 된 거고요. 자, 이제 n 이퀄 6일 때를 볼게요. n 이퀄 6이면 b는 6의 배수니까 6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얘네 둘은 지금 교집합이 없으니까 확률이 0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각각 A, B의 확률을 A는 6분의 4고 B는 여전히 6분의 1이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도 종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는 n의 값은 3, 5, 6이 돼서 이들을 다 더한 값은 14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이제 8번을 볼게요. 흰 공 3개랑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 A가 있고요. 비어있는 상자가 B가 있대. 그래서 다음 시행을 2번 한답니다. 자, 상자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요. 서로 같은 색의 공이 나오면 꺼낸 2개의 공 중 1개를 A, 나머지를 B에 넣고 다른 색이 나오면 꺼낸 2개의 공을 모두 상자 B에 넣는다. 자, 같은 색이면 2개 중에 하나를 B에 넣는 거고요. 다른 색의 공이 나오면 2개 모두를 상자 B에 넣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자,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시행 후 A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첫 번째 시행 후 상자 A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서로 다를 확률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야.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A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뭐가 있대?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있는데 여기서 2개를 뽑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B에다가 넣을 거야. 근데 이제 봐봐. 서로 같은 색 공이 나오면 그리고 서로 다른 색 공이 나오면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처음에 흰 공 2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검은 공 2개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다른 색깔 흰 하나, 검 하나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흰 하나, 검 하나를 뽑으면 A 주머니에는 어떻게 되면 같은 색이면 1개를 A 나머지 하나를 B에 넣는 거니까 여기는 A 주머니에는 흰 하나, 검 2이 되는 거고 B 주머니에는 흰 공 하나만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은 거 2개를 꺼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주머니는 흰 거 2개, 검은 거 하나가 남는 거고 B 주머니는 검은 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준대. 근데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오면 즉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으면 A 주머니는 흰 하나, 흰 둘, 검 둘 이렇게 남는 거고 B 주머니에는 흰 하나, 검 하나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걸 한 번 더 시행할 거야. 한 번 더 시행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A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시행했을 때
그럼 여기에 두 번째 시행했을 때를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두 번째 시행했을 때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같으려면 지금 현재 흰 공 하나 있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시행에서 뭘 뽑아야 될까? 검은 거 두 개를 뽑아야만 검은 거 하나를 나눠줘서 흰 하나, 검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긴 검은 공 하나 있으니까 얘는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거 두 개를 뽑아서 흰 거 하나를 줘야 되는 거고요. 현재 같죠.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흰 하나, 검 하나를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경우, 첫 번째 시행 후 상자 A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다를 때, 이 경우에 첫 번째 시행했을 때 흰 공과 검은 공이 다른 경우는 언제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됐죠? 자, A 상자에 든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서로 다를 확률을 계산해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보고 요걸 이제 식으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 두 개를 뽑고 두 번째에서 검은 거 두 개를 뽑는 경우고, 첫 번째 검은 거 두 개, 두 번째 흰 거 뽑는 경우고요. 그리고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고 두 번째 또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뽑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일단 각각의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체 경우의 수 계산합니다. 흰둘, 검둘 어떻게 하죠? 총 6개 중에 2개를 뽑는 겁니다. 자, 6C2가 되고요. 흰둘, 검둘, 흰둘 2개 뽑는 경우는 3C2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두 번째 이제 흰 거 하나 뺏겼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 다음은 이제 검은 거 2개를 뽑는 거니까 검은 거 3개 중에 2개. 이게 바로 첫 번째 흰둘, 두 번째 검둘 뽑는 확률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검둘, 흰둘 이렇게 뽑는 경우도 얘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2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곱하기 2를 합시다.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은 이제 흰 하나, 검 하나를 뽑는 경우야. 그럼 얘가 6C2에다가 3C1 곱하기 3C1. 이게 흰 하나, 검 하나 뽑는 거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시행에서는 다시 5개 하나 줄었죠? 그러니까, 아니지. 2개가 줄었죠? 4C2가 될 거고요. 2C1 곱하기 2C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거니까 이거 분에 지금 요 값이 분자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요거 먼저 계산해 볼까요? 6C2는 15가 되고요. 15분의 3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얘가 5니까 여기 곱하기 2가 되고요. 플러스 15분의 9죠. 그리고 곱하기 6분의 4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얘는 50분의 6이고요. 50분의 6 플러스 얘가 339, 326 이렇게 되고요. 2, 2, 4 15분의 2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맞나요? 15분의 2 3, 2, 6 이렇게 되죠. 4C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6, 5, 30, 15분의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15분의 9, 6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5분의 3, 5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5분의 2니까 50분의 20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50분의 26이 되는 거고요. 이거 분의 뭐가 됐다? 요각. 즉 50분의 6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50분의 26 그리고 50분의 6. 그래서 답은 26분의 6. 그래서 정답은 13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이 표로만 정리하면 상당히 이해가 쉬웠을 텐데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벨 2 강의였습니다.